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각자 소속된 정당이 있죠. 정치적 이념은 다르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의회 정치에서 정당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국회 톡파보기 오늘의 질문 클릭합니다.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세를 잘못 분석한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죠. 정당, 그 모든 것이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자, 지금 이곳은 각 정당의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국회 본청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양 날개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만나봤잖아요. 오늘은 반대쪽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무실장, 당대표 비서실도 보이고 요즘에 여기 보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잖아요. 어떤 단어를 좀 가장 많이 사용하셨나요? 아무래도 헌법이죠. 헌법. 그게 국민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정의는 헌법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뭐 그거에 대한 고민 과정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썼던 건 헌법이죠, 최근에는. 헌법이란 단어를 많이 썼고. 그렇습니다. 자, 22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다수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걸까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 사회적으로 정착되거나 안착되지 않으면 네. 개인의 자유도 있을 수 없고 시장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착과 고도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봤다.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그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데 네. 기업이 주도한다고 해서 네. 이 시장 경제의 생태계가 풍성해지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들까지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장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것도 말하자면 시장의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성장 동력의 측면에 있어서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이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네. 지속 가능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혁신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큰 곳보다는 작은 곳에서 중심보다는 변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혁신 경제 철학이기도 한 거고. 사실 이제 정치하면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있는데 뭐 이렇게 물밑 작업이라고 해서 너무 협치가 안 될 때에는 약간 이렇게 물밑 만남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고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정치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서 네. 정치적 긴장이 커졌거든요. 그 긴장을 통해서 정치인들만 논쟁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끼리도 논쟁을 하고 국민들끼리도 논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치인들이 마쿠 협상이 조금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복수 정당 체제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마쿠 협상도 필요합니다만 어. 거꾸로 공론화된 영역에서 네네. 제대로 된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 정당이 대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비논리가 아니고 뭐 우격 따짐이 아니고 네네. 논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부터 이제 입성을 하셔서 20대, 21대, 22대 3선 벌써 의원이시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이제 10년째 접어드네요. 누구나 여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될 수 있는 건데 협치라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인 건가요?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국회의원 됐을 때는 제가 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17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제가 여당 의원이 됐고 그렇죠. 5년 만에 또 대통령 다시? 선거에 져서 다시 야당 의원이 됐고 네. 우리 정치가 정말로 이거는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당일 때 주장과 네. 여당일 때의 주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 이제 궁금해요. 일종의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그 대통령 혹은 여당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집권을 하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나는 그걸 좀 서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대변인이 무려 7분이나 되시는데 예. 어떤 대변인은 어떤 걸 맡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이 있습니다. 당 대변인들 중에서는 특정 분야를 담당하신 분들 계세요. 네. 예를 들면 이건태 의원 같이 법률을 담당하는 법률 대변인이 있고 박경리 대변인 같이 외신을 담당하는 외신 대변인이 있고 이렇게 네. 요즘은 이제 정당과 국회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진행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전달을 하려면 한둘이 해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뭐 날짜를 정하거나 당번제를 도입하거나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의원님께서 22대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이걸 꼭 이루겠다. 이런 어떤 목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공약했던 바이기도 한데 제가 만든 국회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마음 챙김 포럼이라는 건데 다양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그걸 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포럼을 좀 만들었고 네. 제가 22대 국회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랬을 때 찾아가 심리 치료 혹은 상담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몸이 아파서 체육관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체육관뿐만 아니라 최심관도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국민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30초 브리핑 시간인데요. 30초 동안 자유 발언 희망 브리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30초가 지나가면 오디오는 무음 처리가 될 겁니다. 예. 시작. 대한민국의 지난 6개월간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로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고 평화적으로 국가적 문제를 해결했던 모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K민주주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K컬처를 뛰어넘는 K민주주의 시대 3초는 오버됐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네, 또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만 있는 건 아니죠?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